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 매를 빨리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지루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담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지금 창작 활동을 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업실에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입니다. 이미지 보시면 겸재정선이 그린 조선시대 화가 겸재정선이 그린 산수도입니다. 왼쪽이 이제 고호, 또 가운데 그림도 고호가 그린 풍경입니다. 이게 융합이거든요. 창조 융합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창작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가정을 해봤습니다. 전기가 서양에서 발명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전기가 발명이 됐다. 그래서 겸재가 전기를 서양에 전하고 또 작품을 고에게 선물 받아서 오는 그런 스토리를 가정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중간에 자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전기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고의 방에 불을 켜고 서양의 전기를 전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7분짜리입니다.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는 과정에 이제 비가 내리고 그림이 밤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의 어떤 연결성 또 작품의 어떤 관객과 호흡하기 위해서 지루하지 않게 계속 스토리를 이어가는 거죠. 어떤 장면이 바뀌고 연결되고 그래서 관객의 어떤 그런 소통 지점을 찾는 거죠. 밤이 돼서 이제 불이 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의 풍경화 속에 있는 캐릭터와 여기 이제 겸재와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들이 나오죠. 이게 지금 잘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의 그 아이콘들, 우리 모바일에서 주고받는 뭐 크크랄지 뭐 이런 이모콘 있죠. 이런 그런 사용되는 그런 언어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새로운 생각지 않았던 내용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아트로 구현해낸 이런 제 상상력을 여기에 집어넣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리죠. 자, 오른쪽은 신윤복이 그린 조선시대화가 신윤복이 그린 미인도입니다. 왼쪽은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르가타 공주입니다. 저 옷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의상을 입는 그 회화에서 옷을 바꿔 입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냥 바꾸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개미에게 명령을 시켜서 이렇게 서로 조각을 내서 바꿔 입게 해봤습니다. 역시 이 작품도 7분짜리 작품입니다. 이건 지금 이 상황은 지금 55인치 모니터 2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저는 광주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 1일 날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 창의 도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광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그런 기반들,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이제 11월 25일 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기관들이 광주 인근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랄지 그런 준비가 다 된 곳이 바로 광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는 더 앞으로 미래에 문화예술로 또 특히 미디어 아트로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가 도청입니다. 도청이고 이쪽 이 주변이 지금 42,000평이 아래 이 지하 쪽에 42,000평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도청 앞으로 해서 금남로 5.18 민주항쟁이 있었던 금남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이곳이 지금 42,000평의 지하 공간이 되어 있는 여기가 도청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작년에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여기서 제가 했었습니다. 이런 장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주는 백남준 선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95년도 강주 비엔날레 때 첫 해 1회 때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왔었는데 여기에 인포아트라고 하는 이 비엔날레를 만드신 분이 백남준 선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열정을 쏟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96년도에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졌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신 겁니다. 강주가 이제 백남준 선생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담양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농부의 아들로 논에 가서 일을 해야 됐고 이제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담양 중록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양에 오시면 중록원에 오실 기회가 있을 텐데요. 저는 여기 건너편에 어머니랑 어렸을 때 담양 5일장에 와서 중록원을 바라보고 그때는 그냥 대나무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대나무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중록원 안에 대나무를 보고 나서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볼 게 없잖아요. 그리고 미디어아트 작품을 볼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아트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약 200여 평의 25점의 제작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고 나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대나무 나오죠? 제가 2010년도에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면서 작품을 여기서 보면 좋겠다, 이 공간에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 또 아이패드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만들어서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가 관방제림입니다. 중록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방제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스카이어 길이 있고 또 담양은 이런 그 가사문화, 과거 조선시대 유배지가 많죠. 전라도에는. 그래서 이 강주에는 이런 가사문화의 뭐 매랑정이랄지 송광정 또 시경정 이런 그 가사문화의 산실인 그런 고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세원이 있습니다. 자, 소세원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소세원은 양산버가 16세기에 만든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벼슬의 환멸을 느끼고 귀향을 해서 고향에서 이 책을 읽고 시를 쓰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특별한 게 바로 유배가 아니라 귀향이죠. 귀향에서 별서정원이라고 해서 운둔, 별서정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세계 유일한 그런 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정원이고 또 그 자연에 순응하면서 거기에 이 소세원을 짓고 거기서 시를 쓰고 공부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달이 뜨고 또 그 별, 달 그리고 새소리, 자연을 맡겨가면서 거기에서 가사를 썼던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담양의 명호천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강주가 유네스코 차기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담양도 세계 문화유산 등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으로 내년 스위스에서 5월에 열리는 세계의 정원이라는 전시에 이 소세원을 가지고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향이 담양이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소세원은 이렇게 물이 풍요로워야 제대로 된 소세원을 감상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 여름에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백남선생 제가 가장 영향받은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백남선생은 TV를 안방에 가지고 있었죠. 안방에서 보는 대중 매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TV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인데요. 마이실 디샹이 변기를 화장실에서 갤러리에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혁명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술사를 바꾼 거죠. 어떤 비디오라고 하는 매체를, TV를 이 미술의 어떤 도구로, 매체로 처음 그렇게 전시장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바이올린을 저렇게 끌고 가면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이게 다가닥다가닥 소리가 나겠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창작 활동을 하셨는데 또 부시기도 했어요. 아무도 들어보지 못. 50년 동안을 부시고 밀치고 그걸 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바이올린은 항상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이 나오는 거죠.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가 나오고 고정된 거죠. 근데 이런 소리도 있다는 것을 백남준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성한계였습니다. 다 망가지고 무너뜨리고 50년 동안을 피아노를 넘어뜨린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을 깨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소리는 말씀 바로 이런 소리도 있다. 우리가 늘 듣는 소리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이 고정관념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달은 가장 오래된 TV다. 달이 TV랍니다. 비추고 있잖아요. 달을 보고 TV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창작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달이 초승달이 이렇게 보름달까지 뛰는 과정을 여기에 작품으로 남깁니다. 93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 사자상을 탑니다. 그게 징기스칸 그리고 마르코 폴로 이런 관련된 동양에 관련된 작품들을 출품했는데요. 독일 작가로 참여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독일 작가로 참여했는데 그래서 황금 사자상을 타셨는데 징기스칸이 영토로 세계를 정복했듯이 백남준 선생은 이 비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디지털 이 비디오로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93년도에 화장실이었던 그 공간을 백남준 선생이 제안을 합니다. 베니스 측에 이 공간을 한국관이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 한국관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화장실을 만든 게 지금의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입니다. 백남준 선생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TV라고 하는 전자하고 앤틱하고 마주보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하다는 생각입니다. TV 부처인데요. 대표작 중에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작품이 좋아서 제가 오마주를 해봤습니다. 자, 피노키오입니다. 피노키오 거짓말을 하면 피노키오 코가 커지죠. 늘어나죠. 그래서